천재들은 괴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괴짜라고 해서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괴짜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주원규입니다. 제가 괴짜라는 건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너무 많아요. 동시에 너무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켜져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배터리 소모도 심하고 작업 속도도 오히려 버벅거릴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우리가 톡 보내거나 아니면 유튜브 보는 정도로 쓰기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경우를 생각하고 너무 많은 상상에 비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위험을 더 과대 측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양도 굉장히 많고 고려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점이 많겠죠. 하지만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하는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떤 것들일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불행해지는 3가지 이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관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적당한 상식만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마트에서 뭔가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결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럴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치약을 사는데도 최저가를 알아보고 이것이 합리적 선택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최적 선택일까? 내가 이 치약을 구매하는 행동을 여기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으로 아주 단순한 목표에 대한 관심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업무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계속 미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은요,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회로가 짧기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행동, 우리가 물리 세계에서 몸을 움직이는 속도는 생각의 속도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신다를 생각을 해볼게요. 물을 마시는 생각을 하는 건 진짜 그냥 이 말을 하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것처럼 생각의 속도를 행동 속도가 따라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여기다가 생각을 더 다방면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생각은 여러 갈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도를 행동 속도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지능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지능이 높아질수록 상식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 지능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테크가 잘 되거나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는다거나 다이어트 같은 것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잘 성공한다거나 하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미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보면 쉘든 쿠퍼라는 천재 주인공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괴짜 캐릭터죠. IQ가 187이고 14살에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15살에 교수가 되는 천재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쉘든이라는 캐릭터는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비유나 돌려 말하거나 아니면 비꼬거나, 우리나라에는 반어법도 많이 쓰죠. 그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물론 가상의 캐릭터지만 실제로 똑똑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를 구성해 낸 거죠. 눈치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분위기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얘기를 갑자기 해버리거나 이런 친구들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지능의 역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바나 지능과 일반 지능입니다. 사바나 지능이 뭐지? 사바나 지능은요, 원시인 시절에 우리가 사바나 초원에서 필요했던 지능입니다. 원시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생존하고 아이를 낳는 거, 번식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 속에서 관계를 맺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바나 지능은 한마디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쉘든은 그런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비유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비유를 한다거나 과학적 이론을 내가 생활에 필요 없는 부분에 가지고 끌고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거죠. 사바나 지능과 다른 일반 지능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간단히 말하면 IQ 같은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 같은 거.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나를 붙잡고 머릿속에서 해내는 능력이죠. 주변에서 이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일반 지능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반 지능이 높다고 해서 사바나 지능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관계에서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재는 괴짜가 많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저기 누구지? 스티브 잡스도 인간관계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일반 지능이 높아서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사바나 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사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지능이 높다 보니까 얘가 이런 것도 잘 할 거다, 인간관계나 이런 것도 잘 할 거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한 사람은 선량할 거다. 어떤 사람이 지능으로서 높은 성취,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선량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노벨상을 받았다와 선량하다는 관계가 없어요. 누군가 위대한 발명을 해놨다와 그 사람이 선하고 인간관계가 좋다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교수님을 한번 떠올려보고 또 한편으로 막노동하는 분을 한 분 떠올려 볼게요. 그냥 머릿속에서 누가 더 도덕적이거나 사회관계에 있어서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반 지능이 뛰어난 대학 교수가 사회관계에 있어서도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대치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만족하지 못했을 때 괴짜라는 소리를 듣기가 더 쉬운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연애의 측면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죠. 이것도 하나의 인간관계인데 천재과학자 스티븐 호킹, 이분 굉장히 유명하시죠.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레리킹 라이브라는 토크쇼에 나온 적이 있어요. 레리킹이 진짜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티븐 호킹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고민을 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물어봤죠. 근데 스티븐 호킹의 답변이 가관이었는데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우주의 신비를 풀어내는 천재 과학자도 남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바나 지능이라는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 지능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바나 지능이 당연히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면도 있고 일반 지능이 더 살아가는데 필요한 면도 있는데 일반 지능을 자기들은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스티븐 호킹은 그런 사바나 지능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유머로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의 어떤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부딪히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맞는데 너네 같은 사람은 서로 부딪히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내가 지능이 더 높으니까 맞는데 너네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너네가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해줄게. 나도 여자 문제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고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게 자기가 더 지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맞다. 내가 더 정답에 가깝고 실제로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더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피곤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합리적이고 내 의견이 맞고 내가 더 지능이 높고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똑똑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거잖아요. 살면서 내가 시험을 보면 시험 성적을 잘 받았고 평가를 받았을 때 나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지능이 높을수록 유리한 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연봉이나 지위가 높아지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다는 게 내가 고객과의 관계를 높이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니면
돈을 벌거나 누군가 훌륭한 동료를 얻거나 연애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에 성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돈 벌거나 뭐 투자를 잘하거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천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천재는 아니어도 돈은 천재적으로 번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뭔가 사업적 성취를 천재적으로 해낸 사람도 많았죠. 그 사람들 중에 천재는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멘사 회원이나 뭐 IQ에 엄청나게 높거나 그런 류의 천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 인간관계, 연애, 가족과의 관계, 동료 관리, 조직 관리, 아니면 고객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해내면서도 사업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동시에 해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종류의 지능이 여러분들의 성공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쩌면 높은 지능은 생각 속도는 높일 수 있지만 행동 속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인프라가 없는 상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동시에 실행해줄 직원이나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더 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내가 고객과의 접점을 직접 해내야 되는, 내가 혼자 처음에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단계에서는 어쩌면 더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 지능이 처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가고 사업을 구성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사람들과 동업을 해 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